실시간 재난안전정보방송 재난안전 119 안전토크 시간입니다. 오늘도 백승주 전자기념사업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안보 정세가 가장 큰 변수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미국인 셈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특히 트럼프와 김정은 간의 협상이 조기 성사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서 투입된 북한군을 철수시키는 문제 때문이라고 하는데 회장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예, 미국과 북한의 고위급 업다운 방식이 아니고 탑다운 방식으로 미국의 트럼프와 김정은이 조기에 만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자꾸 흘러나오고 있죠. 네. 이 만나게 되는 과정에서 결정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의 북한 파병 문제는 아주 결정적인 변수는 아니에요. 여러 가지 변수 중에 하나일 건데 지금 트럼프의 어떤 안보 라인이라든지 트럼프가 조기에 외교적 성과를 내야 되는 의혹, 네. 그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켜야 되고 중동의 협상을 빨리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북한을 다루는 이런 외교 성과를 내는 차원에서 필요하고 북측으로 봤어도 어떻게 보면은 북측은 지금 푸틴하고 자주 만나잖아요. 그러니까요. 또 이제 시진핑도 만나잖아요. 네. 트럼프까지 만나면 전 세계 뉴스에 관심을 끌면서 굉장히 김정은의 몸값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국제적 위상이 올라가기 때문에 트럼프의 또 외교적 의혹, 네. 또 김정은의 어떤 국제적인 위상을 올리려는 이런 전략이 맞물리면은 북한과 미국 간의 고위급 회담이 네. 성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이 그런 의제 중에 하나가 러시아에 파병 중인 북한군의 어떤 규모 조정이라든지 철수 문제 이런 문제까지도 거론되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전쟁 말씀을 하셔서 계속 좀 이어나가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전쟁을 종식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취임 보름 정도가 지났습니다만 말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트럼프의 모든 국가의 선거 과정성의 선거 공약하고 또 실행을 하는 거하고 또 시차가 있을 수 있죠. 우크라이나 전쟁이란 변수가 미국 변수가 크긴 큽니다만 우크라이나 정부 또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의 입장 또 푸틴의 어떤 입장 네. 또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네이토 국가들의 입장, 국제 질서 이런 여러 가지가 협상 조건에 맞아야 되는데 물론 지금 이 트럼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상당히 미국에 의존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종전을 좀 앞당길 수 있다. 그게 네. 압박을 가하고 있고 어저께 보니까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푸틴 못 만날 이유가 없다 이런 네. 이야기 봐서 효과는 좀 있어요. 그러나 시간 좀 걸릴 겁니다. 시작은 되었지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어떤 당사자 아닙니까? 네. 여러 가지 협상 조건을 만들어내는데 트럼프가 공약 때 바로 종전시키겠다는 것은 트럼프 뜻대로 잘 안 될 거예요. 어째 트럼프가 또 가자 지역에 가서 뭘 하겠다고 하니까 지금 전 세계가 주변 국가들 모두가 지금 트럼프의 이 선언에 대해서 지금 반발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이 세계 질서가 트럼프의 의욕만큼 트럼프의 뜻대로 움직이지는 않을 거라는 게 이미 나타나고 있어요. 네. 변화는 다자간의 그 변화를 충분히 읽는 지혜가 필요한 최근의 정세가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직까지 북한은 공식적으로 미국과 대화하자는 메시지는 없고 오히려 미국 관리가 북한을 불량 국가라고 한 것에 발끈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저희가 준비한 KBS 뉴스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지난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북한을 두고 불량 국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Of the planet, we face that now with China and to some extent, Russia, and then you have rogue states like Iran and North Korea you have to deal with. 미국을 위협하는 나라들을 언급하며 나온 말이었는데 북한이 발끈했습니다.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주권 존중과 내정 불간섭 원칙에 배치되는 엄중한 정치적 도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세계에서 가장 불량한 국가는 미국이라며 대북 강경론자인 루비오의 발언을 저질적, 비상식적 망언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도 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한이 미국 고위 인사를 실명으로 비난한 첫 공식 담화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거명하진 않았지만 주요 인사들의 발언 하나하나를 주시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미국의 대북 정책에 있어 말과 행동의 변화를 촉구하면서 체제와 정권 보장을 중요 조건으로 제시한 걸로도 읽힙니다.
내정에 간섭한다든지 주권에 대해서 훼손한다는 큰 틀의 이런 최종 훼손 부분에 대해서는 결코 자시하지 않겠다는 그런 대미 메시지가 담긴 것으로 분석합니다. 북한은 또 트럼프 2기의 미사일 방어 체계, MD 강화 방침을 비난하며 군사력 무한 강화로 대응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협하는 주체는 북한이라며 비핵화 목표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뉴스에서 확인을 하신 대로 북한이 트럼프를 직접 비난하진 않았지만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고위 인사인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을 실명으로 비난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플로리다 상원의원 출신 우리 루비오가 전 입장까지 저는 이해가 되고 우리 KBSN을 통해서도 이 본 방송을 통해서 루비오가 네. 북한 임금 문제에 대해 굉장히 강하게 걸고 넘어질 거라 했는데 이게 트럼프 인식과 약간 차별될 수 있을 수도 있지만 트럼프 정부 인식으로 봐야 되거든요. 네. 일단 북한에 대해서 불량배 국가, 불량국가라 이렇게 표현해서 북한 입장을 봤을 때는 북한이 쓰는 용어로 꽃갈이라는 말이 있어요. 꽃갈. 그렇습니까? 특대형 꽃갈 모함 네. 이런데 우리는 아주 정상적이고 좀 낙원 같은 국가인데 불량국가를 하는데 굉장히 억울해요. 이 꽃갈을 좀 벗겨달라는 입장을 늘 갖고 있는데 네. 북한의 트럼프 정부의 어떤 최근에 계속 대화할 수 있다, 대화할 수 있고 뭐 트럼프가 좋은 뭐 김정은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데 대해서 좀 기대하고 있었는데 네. 루비오가 완전히 찬물을 끼얹었죠. 맞습니다. 루비오 국무장관이 불량국가라고 하니까 그 진위를 파악하고 또 이거 더 이상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 네. 이런 부분에서 루비오를 걸고 넘어졌죠.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을 실명으로 거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북한의 의중이 네. 루비오와 트럼프를 조금 분리하고 네. 분리시키고 트럼프에게는 계속 좋은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기조가 변하면서 이제 주한미군의 역할도 좀 달라질 것으로 저희가 많이 예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영향이 좀 생길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트럼프 안보 라인 중에서 한 표 차이로, 2표 차이로 상원 청문회를 통과한 헤그셰스는 사실 미 국방의 틀을 젊은 헤그셰스 미 국방장관은 네. 국방의 틀을 바꾸겠다 이런 인식 속에서 특히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해서 인도 태평양 전략의 일원으로서 미국과 중국의 대결 구도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역할을 좀 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콜비라는 정책 차관도 그런 입장을 책을 통해 줘서 그 입장을 갖고 있는데 네. 미국은 확실히 이런 인식에 어떤 인식이 있느냐면 핵무기를 제외하고 네. 북한의 어떤 재래식 전력은 대한민국에 이미 상당한 열세에 있다 이런 인식이 깔려 있고 핵무기를 제외하고 나면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경제력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 또 도발할 수 있는 역량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미 주한미군이 없어도 대한민국이 북한을 억제할 수 있다 이런 인식이 깔려 있는 부분도 있어요. 이건 우리 자랑스럽게 자부심 가져야 될 부분인데 네. 핵무기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조금 앞서 있다는 미국의 전략가들의 평가가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네. 있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콜비 차관의 말씀도 하셨습니다만은 저희 방송에서 회장님께서 자주 언급해 주신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차관이 주한미군의 역할을 중국 견제로 전환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의견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21년에 책을 통해서 얘기했고 최근에 그 입장을 많이 밝혔는데 주한미군의 그 역할은 대중 정책의 한 일부분이 된다는 입장인데 상당히 우리로서는 부담 가는 인식입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인도태평양 미국의 전략에 적극 협조하고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규모 조정하고 좀 구별되어서 지금 또 주한미군이 꼭 북한의 도발과 그 침략에 대비한 것이 아니라 동북아의 어떤 평화, 동북아의 어떤 질서에 기여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러나 맹시적으로 저렇게 주한미군이 중국과 어떤 적대적 관계에 놓게 되면은 한중 관계에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죠. 그렇네요. 그러나 중국이 공개적으로 주한미군의 어떤 우리 주권 사항이니까 네. 그 입장 안 내놓고 있습니다만은 저렇게 미국이 적대적인 인식을 보일 때 한중 관계에 나쁜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지혜롭게 대처해야 됩니다.
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복잡하게 전개가 돼 있는 문제여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들었고요. 매년 3월에 이제 한미 연합훈련이 있는데 지난해 3월 저희 방송에서도 회장님이 한미 그 연합훈련 자유의 방패 훈련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대내외 상황이 좀 다르기 때문에 중단될 수도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지금 준비하는 어떤 기간으로 보면은 지금 준비를 시작하는 건 어렵죠. 중단은 언제도 대통령이 결심하면 할 수 있고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싱가포르 회담에서 트럼프가 우리 정부와 상의하지 않고 김정은에게 선물 하나 줄 게 있다 해서 대규모 군사 훈련을 중단해서 문재인 정부 때는 3년간 군사력이 실제 군사에 투입되지 않고 시뮬레이션 컴퓨터로 훈련하는 시간이 좀 있었어요. 네. 당시에 제가 연합사령관을 만나니까 주한미군 사령관을 만나니까 전쟁 준비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 전쟁 준비에 매일 상기 루틴하게 연습을 해야 전쟁을 할 수 있는데 컴퓨터 모의 실험으로 굉장히 부족하다, 어렵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아무튼 지금 상황에서는 플라이치라는 미국 우선 연구소의 그 부소장 안보센터의 부소장 하는 분이 있어요. 네. 이분이 21년에 만든 이 미국 우선 연구소 미국 우선 연구소라는 데서 이번에 트럼프 2기 강요 7명을 배출한 데예요. 트럼프 정부에 상당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데인데 그 훈련 안 하는 것이 미국과 북한의 대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또 해롭지 않다면 훈련을 중단하거나 줄일 수 있다 이런 입장을 이미 내놨어요. 그렇군요.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그 많은 전문가들이 아직 시간은 좀 남아 있고 중단하는 데는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잖아요. 네. 준비는 일찍 필요하지만 우리 국방부 입장을 믿어야죠. 국방부 합참에서는 이 방패훈련 준비가 계획도 되고 있다 이런 되고 입장입니다. 있다. 그러나 네. 이 부분은 트럼프가 언제든지 행정명령이라는 형태로 결심하면은 네. 바뀔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긴밀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과 지금 의견을 공조를 확인하고 해서, 네. 의견을 확인하고 조율해 가야 된다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훈련이 갑자기 중단하게 되면은 네. 북한에 아주 나쁜 메시지를 줍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나쁜 메시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막도록 하는 데 노력을 집중해야 네. 되겠습니다. 또 최근에 트럼프가 북한을 핵 보유국, 뉴클리어 파워라고 지칭을 하면서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도 이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요. 뭐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웃나라 일본이나 타이완도 각각 핵무장을 하려고 할 텐데 우리의 전략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좀 걱정되거든요. 트럼프의 안보 라인들도 한국 핵 보유 문제에 대해서 이전에 그 역대 행정부가 경기 들린 것이 절대 안 돼 이런 입장보다 약간 유연해진 입장을 보이고 그렇습니까? 있어. 근데 미국이 이걸 우리가 학술적으로 핵 개발 도미노라고 합니다. 도미노 현상. 네. 핵 개발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해서 중국을 압박한 적이 있어요. 2000년 초에 북한이 핵실험하고 나니까 육자회담을 열지 않습니까? 네. 육자회담 중국이 안 들어오려고 하니까 미국이 중국에다가 너가 이제 북한 핵을 못 막고 이렇게 우리 육자회담이 안 들어오면은 일본, 한국, 대만까지도 핵을 개발할 수 있고 핵 도미노가 일어날 수 있는데 중국을 그렇게 압박을 해 중국 육자회담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지금 미국이 대한 그 핵우산에 대한 우방 국가들 특히 일본, 한국 또 비롯해 우방 국가들의 신뢰가 떨어지면은 안보를 미국의 핵우산에 조금 의존하고 있는 국가들이 핵우산에 신뢰가 없으면은 핵 개발해야죠. 그 준비도 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그런 계속해서 핵우산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 우선이겠지만 그것이 신뢰를 잃을 때는 우리가 자위수단을 북한은 핵을 갖고 우리가 이어가고 있는데 자위적 조치를 정책을 전략을 검토해야 됩니다. 네. 앞으로 이 도미노가 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참 걱정되는 부분도 있는데 현명하게 좀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군 관련 소식 한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달 1일부로 해군에서 기동함대사령부가 창설됐는데요. 해군의 36년 수건 사업이라고 합니다. 관련 뉴스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황색경보 발령. 총원 전투 위치. 함경북도 동쪽 가상의 북한 잠수함이 대한민국 영해를 향해 탄도미사일 SLBM을 발사합니다. 정조대왕함은 이를 즉각 포착하고 고도와 속도, 재원을 정확하게 분석한 뒤 요격미사일을 발사합니다. 확인 결과 명중 판단. 이 모든 과정에 채 10분이 걸리지 않습니다. 해군이 올 연말 실전 투입을 목표로 전력화 중인 이지스 구축함 정조대왕함의 훈련 모습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기존 이지스 구축함과 달리 정조대왕함은 장거리 함대공 미사일 등의 탑재로 미사일 요격이 가능해지면서 작전 능력이 대폭 향상됐습니다. 함대질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도 탑재돼 있어 해상에서 적의 공격 원점을 직접 공격할 수 있습니다. 적의 해상 도발 위협에 대비해 강도 높은 교육 훈련으로 최상의 전투 준비 태세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해군은 정조대왕함 등 구축함 10척과 군수지원함 4척 등으로 구성된 기동함대 사령부를 창설했습니다. 기동함대 창설 필요성이 제기된 지 36년 만입니다. 동해, 서해, 남해를 지키는 해역함대와 달리 해상 어디서든 적미사일의 탐지, 추적, 요격이 가능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형 삼축체계의 핵심 전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군은 약 10년 안에 정조대왕함급 이지스 구축함 2척과 한국형 차기 구축함 6척을 추가 배치해 전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지금 뉴스에서 보신 기동함대사령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핵심 전력이 될 것이라고 좀 많이 믿고 있는데 왜 그런지 그리고 그 외에 또 어떤 영향이 생길 수 있을까요?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해군에 축하드리는데 기동함대함을 사령부를 만들려는 꿈이 36년 만에 결실을 받는데 기동함대는 제가 이 기능상으로 보면은 어떤 소규모의 어떤 그 항공 전단, 항모 전단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네. 이게 쉽게 우리 국민들이 이해하려면 축구 경기를 볼 때 포지션이 있지 않습니까? 수비, 그렇죠. 미드필드, 네. 센터 포워드, 공격수. 수비수 이렇게 미드필드 딱 있는데 이건 포지션을 주지 않고 특별한 포지션을 주지 않고 필요한 곳에 가서 필요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 기동 사령부가 되겠습니다. 네. 우리 해군에는 1함대, 2함대, 3함대가 동해, 서해, 남해를 지키는데 이 기동함대는 제주도에 기지를 두고 원거리 작전 능력, 평화 유지 활동이라고 하는데 우리 현행 가장 우리 안보 위협이 된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도 상당히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네. 해상에서 북한의 미사일을 탐지하고 또 미사일이라는 게 투발 수단이죠. 핵무기를 싣거나 다른 재래식 포격을 싣고 투발을 하면은 그것을 탐지해서 우리가 요격하는 어떤 그런 네. 것도 직접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에서 삼축 체제 또 이 기동에서 또 대량 보복 능력도 갖출 수 있고 그래서 상당히 그 축구 경기의 리베로 자유 포지션에 있는 것처럼 그렇군요. 네. 우리가 전력을 발휘할 수 있고 구사할 수 있는 전투를 할 수 있고 또 특히 원양 작전 능력이기 때문에 해외 파병 활동에도 굉장히 임무를 전담할 네. 수 있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의미 깊은 우리 국군의 발전사로 보면은 특히 해군뿐만 아니라 국군의 발전 어떤 여러 가지 과정에서 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네. 척도를 내렸다 이렇게 봅니다. 회장님 말씀대로 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핵심 전력이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지금 그렇습니다. 기동함대사령부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거라고 좀 느껴지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